안녕하세요. 김유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빈집이 분양을 포함하면 무려 1천만 가구이며 현재도 200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다음 7곳은 하락기간이 길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당장 팔아야 할 부동산이 많습니다. 국내외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대세 하락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쳐날 빈집에 대한 대처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미래 입지에 좋지 않은 곳인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빈집 1천만 가구 지금 당장 팔아야 할 곳 7곳은 어딜까요? 자, 이제 아파트 와두락을 사람들이 하네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최대 위기 3가지. 자, 왜냐면 닮은 꼴이 3가지나 있어요. 지금 10년 전 집값 폭락 정말 지연될까요? 10년 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최대 위기인데 10년 전과 닮았고 일본 폭락하고도 닮았고 거품도 닮았어요. 자, 먼저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10년 전에도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 교체 후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2기 신도시였는데 10년 전에 지금은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많아요, 물량이. 자, 이번에 예전에는 미국발 경제위기 거품이 어떤 도화선이 됐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 이 거품이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품이 꺼진 거죠. 너무 닮지 않았나요? 지금 10년 전하고 또 하나 일본은 가계부채가 옛날에 300% 우리나라는 300% 똑같죠. 그리고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사단이 났어요. 일본 도쿄 신도시 200만, 한국 200만, 냉정하게는 뭐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신도시 말합니다. 이렇게 200만 채 주택을 지은 거예요. 너무 닮았죠. 이제 거품도 똑같아요. 10년 전에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국발 경제위기 수도권에서 2배 이상 폭등, 주로 수도권이 많이 뛰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2019년에서 21년이 3년 기간 코로나발 위기, 주로 전국적으로 2배에서 4배 뛰었어요. 19년부터 21년 사이에 다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지금은 꼭지를 찍고 내려가는 시점이라서. 부동산 대폭락 3가지 방향. 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도 온다고? 자, 부동산 대폭락 3가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식 장기 폭락. 저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식 장기 폭락이 오면은요,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치명적이 돼요.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계속 정체가 되면 이제 못 사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다이나믹한 경제 환경이 존재하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이 그래도 일본보다 훨씬 나은 여건이에요. 자, 부동산에서 30년간 장기간 하락했어요. 무려 30년간 하락했죠. 대략 91년부터 잃어버린 30년 그래요. 50에서 80%나 폭락을 했고 고가 아파트는 아예 회복이 안 됐습니다. 91년에서 2015년 25년간 하락.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15년 이후에는 좀씩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는 30년. 자, 이거는 가능성이 한 20%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식 단기 폭락이 가장 큽니다. 부동산 2에서 5년간 경제위기, 거품 붕괴 30에서 70% 폭락을 해요. 이것도 많이 빠진다는 뜻은 이건 비싼 게 많이 빠지고 안 올라간 건 덜 빠지겠죠.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회복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하락했던 거하고 비슷한 양상.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사이클식 하락도 미국식 금융위기 하락하고 비슷해요. 부동산 2에서 5년간 하락이고 단순 사이클 하락인데 얘는 덜 떨어질 뿐이에요. 20에서 50% 폭락. 상승폭이 클수록 하락이 크겠죠. 예를 들면 2003년에서 2005년 단순하게 3년 동안 하락. 자, 어느 요소가 될까요? 지금 금융위기냐 아니면 그냥 단순 사이클이냐. 제가 보기에는 단순 사이클로 가더라도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10년 전과 판박이 정말 한번 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집값 폭락을 시킨다. 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엄청 뛰었죠. 이렇게 이 앞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뛰었어요. 뛰었고 진보 정권 때 좀 뛰고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부 때 엄청 떨어졌어요. 박근혜 초기 중기까지도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박근혜 후반
때부터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게 한 방이 무지막지하게 뛰었죠. 여기 보이잖아요. 진보 대통령이 100% 뛰었다고 보면 돼요.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근데 보수는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값을 다 잡았어요. 거의. 이명박, 윤석열. 물론 박근혜 정부 말에 조금 뛰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떨어진 걸로 나오죠. 지금. 물론 이건 예측입니다. 지금 규제 완화, 공급 강화, 규제 완화, 공급 강화가 같이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진보 정권은 규제만 드립다 하다 보니까 이 규제 효과가 막판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규제도 많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뛴 거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또 재현될 것 같고 1천만 가구 나와되느냐. 자, 매물 지금 분양만 잡아서 200만. 물론 분양이 다 빈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뭐 250만 가구를 한 해, 300만 가구를 한 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특기지구, 추가 신도시, 서울 공급, 지방까지 포함해서 약 한 250에서 300만 가구 예측하죠. 대략 3기 신도시 특기지구는 127만 가구, 추가 신도시 서울 공급이 73만 가구, 그래서 200만. 다주택 법인 매물이 지금 800만 호가 넘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이건 잉여예요. 잉여. 남는 집. 완전히 남는 집. 700만, 100만. 합쳐서 800만 해서 1000만인 거예요. 자, 이제 2013년 이거 오늘 한 별별 칠게요. 엄청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일 많이 먹은 걸 여러분들한테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옵니다. 의심을 하지 마세요. 과거 데이터는 미래의 거울이에요. 볼래요? 자, 2013년에 갭 투자 실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파트 단지. 이때는 실거주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냥 갭 투자하면 다 양도세 안 내고 먹는 거예요. 강서구 가양동 가양입단 22평. 옛날에 5천만 원만 있으면 갭 투자했어요. 그때 저가 갭 투자 2013년 6월 달에 매매가가 2.3억. 전세가가 1.8억이니까 투자 금액이 이 차익이니까 5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뛴 줄 아세요? 투자금 5천만 원 갖고 매매가가 지금 10억이 돼버리니까 2.3억이 10억 됐으니까 7.7억이 뛴 거예요. 결국 5천만 원 갖고 7.7억을 먹었어요. 자,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대부분은 5천만 원 1억 갖고 7억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냐? 자, 이제 똑같은 단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26년을 바닥으로 보자고요. 바닥장에 투자에 이렇게 먹죠. 이때도 하락장이니까 먹었겠지. 자, 똑같이 강서 가양동 이거 22평 2억 갭 투자. 이때는 5천만이지만 이제는 2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4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10억짜리 집을 잡으려면 4억에서 5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돈이. 그런데 얘가 자, 대략 2026년 바닥장에 보면 이제 매매가를 한 10억짜리가 5억으로 빠진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5억까지 빠졌냐고. 아니 2억이 10억으로 가는 판국인데 10억이 5억으로 안 빠지겠어요? 이거 2, 3년 빠지면 그냥 반토막이에요. 그럼 전세가는 3억이니까 투자 금액은 2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억 잡은 거예요. 갭 투자를. 이때는 5천만 있었으면 됐지만 이때는 그래도 2억. 그러면 2억 갖고 얼마를 버느냐 보세요. 투자금 2억인데 얘가 지금 매매가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면 다음에 15억으로 가요. 쉽게 말하면 지금 10억짜리가 15억으로 뛴다. 언제? 10년 후에. 5억은 가겠죠. 10년 후니까. 자, 서울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항상 높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5억이 15억으로 갔으니까 시세차익이 10억이네요. 순수 시세차익은 8억이네요. 왜? 자기 돈이 2억이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보다 더 먹네요. 이거는 거의 진리예요. 진리. 투자 금액이 좀 더 들어갈 뿐이지 금액은 더 먹는다. 다만 입지 선정을 잘해야 돼요. 자, 미래 집값은 강남과 서울 거리 접근성에 달렸다. 자, 지금 항상 말하지만 이게 하얀 게 서울이에요. 서울이 제일 좋아요. A. 자, B 보세요. B가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밑으로 빠졌어요. 왜? 강남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광명, 과천, 하남, 안양, 의왕, 성남, 군포. 자, 군포는 빼고 수원, 용인 일부 이 정도까지. 남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타가 C예요. 기타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들. 결국 서울 A, 수도권 중심부 B, 기타 C. 자, 여기 보세요.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강남 여기가 많이 뛴다 이 말이죠. 서울의 중심은 강남이므로 강남에서 원거리 도시와 신도시는 불리하다. 즉, 이 서울에서 먼 곳들은 불리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이 C에 해당되는 거, 이 B 밖에 해당되는 것들.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리량이 줍니다. 불안하니까. 상승 탄력도 어려워요. 그래서 늦게 뛴 거예요. 이 외곽이. 서울 중심에서 원을 그려. 원이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지역이 많으므로 신중해라. 즉 이거 원을 한번 그린다고 해보세요. 원을 그리면 점점 커질수록 지역이 넓어지고 경쟁자도 많아지잖아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자, 인구가 많은 곳들 또는 GTX, SRT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긍정적이다. 설령 이렇게 먼 데 있더라도 ABC 노선 있잖아요. GTX. 그 근처는 괜찮다. 그 도시가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한 1, 2km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멀면은 꽝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미래의 중심은 서울하고 강남인데 강남에서 가까운 곳이 추구다. 이제 위험한 곳 7곳. 그러면 역설적으로 먼 곳은 나쁘잖아요. 3기 신도시보다 못한 곳들이 위험해요. 왜 제가 3기 신도시를 들먹거리냐면 예전에 2기 신도시 하나 가지고도 서울 그냥 경기도 난리 났잖아요. 미분양 나고. 이게 한 3기 신도시도 약 10년 가까이 분양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락장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3기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안 좋다. 3기 신도시 물량이 거의 막 150만 가구 이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물량보다 입지가 안 좋다. 얘들도 물량이 많은데 더군다나 2기 신도시도 있는데 답 나왔잖아요. 그 헌 아파트를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물량도 많은데. 오히려 3기 신도시보다도 물량이 많은 3기 신도시보다 더 헌 아파트 외곽을. 자 보세요. 이 원이 3기 신도시예요. 물론 다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밖에 있는 것도 한 몇 개 보이지만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하고 다른 점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신도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까지 하니까 60군데 되는 거예요. 50에서 60군데. 볼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곳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직사각형 네모카라고 똑같죠? 근데, 그럼 그 외곽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여기 뭐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인천, 하여튼 외곽입니다. 두 번째, 파주, 양주도 별로예요. 김포, 인천도 별로고, 물론 지역에, 여기 약간 전목 지역은 좋을 수 있어요. 시흥, 안산도 너무 멀어요. 화성, 오산도 멀죠. 평택, 안성 멉니다. 1번, 제가 말씀드린 것 외, 그 다음에 2번은 지적했던 곳, 한마디로 이 3기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라. 자, 위험한 곳 7곳. 파주, 양주, 인천, 김포,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경기 외곽. 여기에 안 나와있지만 지방 다예요. 지방 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1, 2, 3, 4, 5, 6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얘들이 지방보다 안 좋을까요? 지방이 더 안 좋죠? 이해 갔죠? 자, 이제 문제점이 뭐냐. 서울에서 실거리가 너무 멀어 여기는. 그리고 집값 장기 하락 시 비인기 지역이에요. 늦게 뛰었어요 또. 거품 최대 비인기 지역으로 2020년 후반이나 2021년 집중적으로 폭등한 곳이 1, 2, 3, 4, 5, 6이에요. 폭락 사유 50여 곳이 넘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 파란 원보다도 입지가 열세. 공급 폭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예외가 좀 있는 곳은 GTX, SRT 2km 이내. 자, 정리했죠? 이제 위험한 곳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아까 좀 이제 정리됐죠, 이거. 지금 3기 신도시 밖은 위험하다. 이 원 밖은. 그래서 1, 2, 3, 4, 5, 6까지 했는데, 자, 7번도 해당돼요. 7번은 이게 1에서 6까지 여기 경기도 보이죠? 이거 위에 다입니다. 뭐 지방이라고 이렇게 다 나쁘게 말하느냐. 지방도 뭐 일부 지역은 괜찮아요. 부산 해운대라든가 이쪽, 또 대구에서도 명품 지역, 광역시의 어떤 괜찮은 곳들, 또 특히 충청도의 대전하고 세종은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상대적으로. 말만 지방이지 서울에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보다는 유리해요. 그렇지만 1번에서 7번은 위험한 입지다. 이번에는 폭락 후에 회복이 어려운 7가지. 단순히 지역만 따지지 말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이제 7등부터 1등까지 말해볼게요. 1등이 제일 안 좋아요. 7등 지방 아파트. 아까 말했죠. 왜 인구는 줄면서 땅은 넓으니까. 6위 제1 외곽 순환 고속도로 밖도 조금 위험해요. 너무 멀어요. 자, 5위 전철기 먼 곳들. 설령 서울에서 가깝다고 하더라도 전철기 멀면 그 단지는 좋지가 않아요. 4위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 일단 서울에서 실거리가 멀면 별로예요. 더 중요한 3위 강남에서 멀면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위 점점 안 좋습니다. 자, 이런 입지라 할지라도 입지 안쪽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홀로 아파트는 꽝이에요. 꽝. 세대수가 적을수록 안 좋겠죠. 그 3기 신도시보다 더 입지가 좋아도 나홀로 아파트는 나쁘다고요.
자, 그 다음 대망의 1위가 누구냐? 아파트가 아닌 것들. 뭐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뿐만 아니라 토지, 또 땅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성도 떨어지고 세금이 세니까. 상가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이제는 신도시 때문에 나와 돌아가요, 상가가. 자, 이제 하락이 길고 신고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왜? 지역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보면 좀 끄덕거릴 거예요. 이거 실제 과거 사례에서 강남은 언제부터 뛴 줄 아세요? 14년부터 뛰었어요. 14년부터. 2008년부터 13년까지 폭락하고 14년부터 뛰었고, 서울은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16년부터 뛰었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중 입지 좋은 곳들이 78년부터 뛰었고, 경기도의 중심부가 19년부터 뛰었고, 대다수의 경기도나 지방이 20년부터 뛰었어요. 늦게 뛸수록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왜 안 좋냐? 자, 이제 앞으로 이 예측을 해볼게요. 그걸 바탕으로. 강남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올해부터 하락한 다음에 22, 23, 24년까지 하락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회복을 해요. 회복도 짧아요. 그런 다음에 신고가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 많이 뛰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게 서울이에요. 하락기는 강남보다 조금 더 한 1년 정도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자, 회복기도 강남보다 약간 길죠. 신고가가 짧죠. 그래도 서울은 이런 경기나 지방에 비한다면 엄청 뛰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뛰었을 때 서울이 제일 많이 뛴 거예요. 자, 이제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기가 길어요. 하락기가 거의 5년, 6년 가요. 회복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신고가도 짧아요. 또는 신고가를 못 찍는 곳도 나올 수가 있어요.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지방입니다. 하락기가 훨씬 더 길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기, 신고가는 없거나, 그러니까 폭락을 한 다음에 잘해야 본전치기 회복.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찍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이번에는 또 데이터에 의한 건데 서울 경기도 광역시 10년 후 예상 시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어디까지가? 2022년까지 서울 4억이 12억이 됐어요. 호, 엄청 뛰었네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2.5억이 7억이 됐어요. 지금 중위가격이에요. 광역시 2억이 5억이 됐어요. 결국 서울 경기도 광역시 순으로 많이 뛰었네요. 자, 떨어질 때는 서울이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왜? 비싸니까. 12억이 6억, 7억은 3.5억, 자 5억은 2.5억 반토막. 그런데 이걸 이제 뛰었을 때 그 폭만큼 적용해봤더니, 자, 서울은 6억에서 18억, 그 다음에 경기도는 3.5억이 10억, 광역시는 2.5억이 5억. 잘 보시면 예전 최고가 12억보다 6억이나 많이 뛰었어요. 18억으로. 그런데 경기도는 7억에서 3억. 그러니까 서울보다 좀 덜 뛴 거예요. 신고가는 찍었어도. 지방은 5억이 5억 그대로를 봤습니다. 5억이 5억 그대로. 이거 보시면 같은 10억짜리가 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지방이.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폭락은 똑같이 해요. 뭐 지방이라고 많이 떨어지고 서울이라고 조금 덜 떨어지고 약간 덜 떨어지는 수준은 있겠네요. 하지만 하락 가격은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비슷해요. 다 5억씩 떨어졌는데 회복 보세요. 서울이 5억이 15억으로 가서 2배 뛰었네요. 그런데 경기도는 15억까지 못 가고 10억 조금 돌파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10억짜리가 10년 있다가 2억밖에 안 뛴다는 얘기예요. 서울은 5억 뛴다는 얘기고, 지금 가격으로는 폭락했을 때 뛰는 거니까. 그럼 지방은 지금 10억짜리가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복 못할 수도 있다. 자, 이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 일본 빈집 보세요. 지금 일본은 2023년 현재 대략 20%가 넘어요. 빈집이. 우리나라 이거 19년도인데 현재는 200만 채를 넘어갔습니다. 대략 한 다음 하락장이 25, 6년 정도 된다면, 자, 순수 빈집이 한 400만 채 정도 예상을 해요. 400만 채. 엄청난 거예요. 물론 지금 잡히지 않은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요, 빈집은 어마무시한데 그거 다 빼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1, 2, 3, 4 지금 규칙적으로 91년부터 4년 하락, 이게 파란색이 하락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97년부터 하락 한 3년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락, 여기 2010년부터 14년까지 하락. 하락이 규칙적이지 않나요? 하락장이 올까요? 왜 그걸 의심하세요? 자, 이번에 상승장이 좀 길었을 뿐이야.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길어졌어요. 자, 이제 꺾인다 그러면 이만큼의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30년 40년 데이터 보고 있잖아요. 4번이나 하락장이 왔는데 하락이 안 온다?
말이 안 되죠. 물론 우상향입니다. 집은 항상. 그런데 인구가 감소돼서 지역별로 우상향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자, 매물홍수 탈출하자. 버블 돌아가고파. 지금 집이 완전 추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부동산과 경제 전망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측면에서 예측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합니다. 집이 남아돌고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